이번 시간엔 상하함수의 공식, 그리고 상하함수의 극한, 상하함수의 미분 등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덧셈 정리라는 게 나오는데, 자, sin 알파 더하기 베타. 저게 덧셈 정리로 정리를 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자, 유도하는 방법은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서는 한 요 정도로 유도를 해봅시다. 여기 한 꼭지각이 알파인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여기 베타라는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덧붙였습니다. 덧셈 정리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한 개의 꼭지각이 알파이고 베타인 직각삼각형 두 개를 연이어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밑변 BC에다가 수선을 그려서 그 발을 N이라고 했고요. D에서 AN에다가 수선을 그려서 그 발을 M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DM하고 BC는 평행하겠죠. 그래서 이 각은 알파하고 엇각이니까 여기가 알파고요. 그러면 요 각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에서 여기가 다시 알파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삼각형 A, B, N이라는 직각삼각형에 집중을 해보세요. 그러면 sin 알파 더하기 베타는 빗변 AB분의 높이 AN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자, 그런데 AN은 지금 AM과 MN으로 쪼개지죠. 그래서 분자를 A, M 더하기 M, N으로 더하기로 쪼개놨습니다. 그 다음 다시 AB분의 AM을 AD분의 AM으로 쓸게요. 그 다음 AD는 분모에 없었으니까 따로 곱해야 되겠죠. 그 다음 MN의 길이는 DC의 길이하고 같죠. 그런데 분모에 BD는 없었으니까 여기 BD를 곱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왼쪽 부분하고 오른쪽 부분으로 쪼개보세요. 그때 쪼갤 때 이렇게 써도 되겠죠. AD분의 AM 곱하기 AD분의 AD고요. 더하기 두 번째 쪼개진 부분은 BD분의 DC 곱하기 AB분의 BD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AD분의 AM은 삼각형 ADM에서 빗변분의 알파에 대한 밑변, 즉 코사인 알파를 말하겠죠? 코사인 알파 곱하기 그러면 AB분의 AD는 이 길이분의 AD가 이 길인데 이건 삼각형 ABD에서 베타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를 말하니까 사인 베타가 되고요. 자, 다음에 BD분의 DC BD가 요 길이죠. DC는 요 길입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알파에 대한 빗변분의 높이니까 사인 알파를 말하겠죠. 곱하기 AB분의 BD AB가 이거고요. BD는 이 길입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이걸 거꾸로 외웁니다. 외울 때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여기다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넣으시면 되겠죠. 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요, 위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로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마이너스 베타인데 코사인은 우함수니까 가계부호를 바꿔도 전체 부호가 변함이 없죠.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그러나 사인은 기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버리면 앞에 마이너스 사인 베타로 써야 되니까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를 유도해 보겠습니다. 자,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요. 역시 삼각형 ABN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여기가 알파 더하기 베타니까. 그러면 빗변은 AB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에 대한 밑변은 BN이죠. 얘는 분자의 BN을 어떻게 쪼개면 되겠습니까? 지금 BC에서 CN을 뺀 거로 써도 되죠. 그래서 분자를 또 변형을 해야 되는데 BC의 길이, 이 길이는 일단 BD분의 BC로 바꾸시고
BD를 여기다 곱해주면 되죠. 그리고 빼기 CN의 길이는 DM의 길이랑 같은데 일단 DM으로 분자를 쓰고요. 분모에 AD를 써줍니다. 그리고 AD를 여기서 곱하면 되죠. 그런 다음에 아까처럼 이 부분하고 이 부분으로 나누어 쪼개주면 BD분의 BC 곱하기 AB분의 BD 빼기 AD분의 DM 곱하기 AB분의 AD로 쓸 수 있죠. 그럼 BD분의 BC는 그림에서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러면 아래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빗변분의 알파에 대한 밑변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곱하기 AB분의 BD, AB가 이 길이고요. BD는 이 길이죠. 그럼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이 베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되죠. 코사인 베타 빼기 AD분의 DM, AD가 지금 이 길이고요. DM은 이 길이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알파에 대한 사인 값을 말하죠. 빗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사인 알파 곱하기 AB분의 AD, AB가 이 길이고요. AD는 이 길이죠. 그럼 위에 있는 직각삼각형의 베타에 대한 사인 값을 말해서 사인 베타, 즉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정리가 된다고요.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넣으시면 되겠죠.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아까처럼 여기다가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이 사인 베타는 마이너스를 버릴 때 부호가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여기 부호가 플러스로 바꾸면 되고요.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를 버려도 그대로 유지되죠.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젠 탄젠트의 덧셈 정리로 넘어갑시다. 탄젠트의 덧셈 정리는요, 도형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삼각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이 탄젠트니까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로 쓸 수 있죠, 일단. 근데 분자 분모는 위에 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랑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의 공식을 활용해서 분자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쓰고요. 분모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쓸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분자 분모를 동시에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의 곱으로 나눠줍니다. 그럼 여기를 나눠주면 완전히 약분돼서 1만 남고요. 여기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는 탄젠트 알파고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는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분자는 여기를 나눠줄 때 코사인 베타 약분되고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남고요. 더하기 여기서는 코사인 알파가 약분되고 탄젠트 베타로 남죠. 즉 탄젠트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마이너스 탄분의 탄2 탄으로 결정됩니다. 그걸 여기다가 써주면 되겠죠. 1 빼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로요.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는 역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었다면 여기하고 여기에 탄젠트 마이너스 베타로 넣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탄젠트는 역시 기함수죠. 그러니까 앞에 부호를 바꿔줘야 되겠고, 그렇다면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분자는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로. 자, 지금 덧셈 정리, 사인과 코사인, 탄젠트에 대한 덧셈 정리 6개의 공식을 유도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정확하게 외워줘야 되죠. 자, 그래서 외우시는 방법은 사푸는 사코프 코사, 사마는 사코마 코사, 코프는 코코마 사사, 코마는 코코프 사사, 탄푸는 일마 탄탄분의 탄투탄, 탄마는 일부 탄탄분의 탄마탄. 이런 식으로 많이들 외웁니다.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정확하게 외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배각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배각 공식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덧셈 정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공식 유도를 해봅시다. 사인 2알파가 나오거든요. 얘는 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쪼갤 수 있죠. 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사코프 코사죠.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로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동량이니까 이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로 정리가 되겠네요.
그래서 사배는 베사코로 보통 외웁니다. 어쨌든 사인 2알파는 베사코로 집어넣어주면 되죠. 코사인 배각 공식. 코사인 2알파는 그럼 어떻게 정리될까요?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고, 코프는 코코마 사사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니까 제곱이죠. 빼기 사인 알파, 사인 제곱 알파로 쓰면 되겠네요. 자, 이게 코사인 배각 공식의 하나입니다. 근데 얘를 변형해서 지금 코사인 제곱 알파를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면 사인 제곱이 뒤에도 또 하나 있으니까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로 변형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인 제곱 알파를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꾸어 정리하면 이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괄호를 풀 때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여기 동류항이 있어서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로도 정리할 수 있죠. 코사인 배각 공식은 무려 3개의 공식이 있습니다. 다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탄젠트 2알파의 공식. 탄젠트 2알파는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알파로 쪼개서 생각해보면 탄젠트 합의 공식이 뭐죠? 1마 탄탄분의 탄부탄이었죠. 1마 탄탄이 탄젠트 알파 같은 탄젠트 알파니까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는 동량으로서 2탄젠트 알파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탄배는 1마 탄제곱분의 2탄으로도 외웁니다. 그러면 괄호를 메워보면 코사인 2알파는 처음 공식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였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으로만 나타내는 게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있고요. 사인으로만 나타내는 게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 세 가지가 있다고 했고요. 탄젠트 2알파는 1마 탄제곱 알파분의 1마 탄제곱분의 2탄 2탄젠트 알파로 쓸 수 있다고요. 다음에 반각 공식이라고 나오죠. 반각 공식은 어디서 나온 공식이냐면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나온 거예요. 요 두 개의 공식, 그러니까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나온 거고요. 그 코사인 배각 공식에서 이 아래 두 개로 변형된 거에서 반각 공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걸 다시 한번 여기다 써보면요. 코사인 2알파는 먼저 코사인으로 표현된 게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고요. 사인으로만 표현한 게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였죠. 좌변의 2알파는 우변의 알파에 대해서 2배각이고요. 우변의 알파는 좌변의 2알파에 대해서 거꾸로 반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넣어서 생각한다면 이렇게 2분의 알파를 넣어서 생각한다면 여기 좌변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우변은 2 코사인 제곱 알파 2분의 알파 빼기 1이 되고요. 아래의 공식은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되겠네요. 여기서 주어를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랑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로 썼잖아요. 그러면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여기 있는데 2배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코사인 알파를 자리 바꿈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정리하면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쓰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각의 2배 각으로 코사인 값 취해서 빼주면 된다는 얘기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여기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이 플러스로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되니까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로 정리되고요. 탄젠트 제곱 2분의 알파는 여기다가 정리를 해봅시다. 얘는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분의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고,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위에서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정리됐고요. 약분해서 정리한 게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1 더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1 빼기 코사인 알파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각 공식은 교과 과정에서 빠졌지만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형에 응용된 삼각함수의 극한의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될 수 있어요. 삼각함수의 합성은 역시 교과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러나 합성을 익혀두시면 굉장히 편안한 경우가 많아요. 자, 합성은 언제 사용하느냐? 사인 코사인의 1차식이며 사인 코사인에 붙어있는 각이 같을 때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죠. 그걸 여기다 다시 써볼게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를
우변에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묶었어요. 그럼 괄호 열고 좌변에 있던 두 개의 항이 괄호 속으로 들어가면서 얘로 나눠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sin 세타 더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래 그림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사인 코사인의 계수 a, b를 갖다가 좌표 평면에다 표현한 거예요. 여기가 p라고 두고서 a, b라고 뒀죠. 그러면 OP의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P에서 x축에다가 수선을 그어서 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요 각을 알파라고 둘 때 루트 a제곱분의 a가 말하는 건 빗변분의 밑변에 해당돼서 코사인 알파에 해당되겠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대로 쓰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코사인 알파로 쓸 수 있어요. 다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는 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분의 b가 y좌표를 결정하는 요소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로 쓸 수 있겠네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사, 코, 푸, 코사로 읽어보시면 얘는 한 개의 삼각함수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죠. 이때 알파가 의미하는 거는 바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즉 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 알파로 본 거고요. 코사인 세타의 계수 얘를 사인 알파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꼭 사인으로만 합성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코사인으로 합성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인과 코사인의 계수 a, b를 서로 xy 좌표에서 바꿔서 대입했어요. 그래서 b, a를 p라고 두고서 p에서 x축에다 수선을 그었을 때 나타나는 이 각을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OP의 길이 똑같죠. 그것분의 a가 말하는 거는 바로 y좌표 사인 베타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사인 베타로 바뀌고요. 코사인 세타의 계수 얘는 코사인 베타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괄호 열고 앞에 얘를 사인 베타로 바꿨다고요. 그리고 사인 세타가 있었고요. 더하기 얘는 코사인 베타가 됐죠. 그리고 코사인 세타로 바꿨다면 거꾸로 읽어볼 때 코코프 사사가 돼서 코사인의 차공식이 되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코사인 세타 빼기 베타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건 다시 보세요.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즉 사인 코사인의 계수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로 묶었으면 이런 식으로 변화될 겁니다. 그때 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으로 보느냐 사인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인으로 합성할 건지 코사인으로 합성할 건지가 결정된다고요. 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 값, 코사인 세타의 계수를 사인 값으로 보면 사인으로 합성할 거고요. 사인 세타의 계수를 사인으로, 코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으로 봤다면 그거는 코사인으로 합성한다는 의미라고요. 자, 그러니까 a 사인 세타 더하기 b 코사인 세타의, 즉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식이며 각이 같으면 무조건 계수의 제곱으로 묶고 이렇게 변형해서 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 코사인 세타의 계수를 사인으로 보면서 사인으로 합성하는 방법하고 사인 세타의 계수를 사인, 코사인 세타의 계수를 코사인으로 합성해서 코사인으로 합성하는 두 가지 방법 잘 익혀 두셔야 됩니다. 두 직선 y는 mx하고 y는 m'x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 자, 여기 x축이 그려져 있고요. 두 직선이 그려져 있는데 얘를 y는 mx라 두고 얘를 y는 m'x라고 둡시다. 그때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각은 그림에서 요각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이 하나 x축과 만나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mx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알파, m'x가 양의 방향으로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베타는 삼각형 요거에 대한 한 외곽이 되죠. 그러면 중학교 때 배운 공식으로서 삼각형의 외곽은 네 대각의 합, 즉 세타 더하기 알파로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베타 빼기 알파고요. 다시 여기 기울기가 말하는 거는 바로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를 붙이는 거죠. 즉 이런 정보를 쓸 수 있다고요. 탄젠트 알파가 m이고 탄젠트 베타가 m'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축과 이루는 각의 탄젠트 정보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타에 대한 각을 구하기 위해서는 탄젠트를 통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차공식이 어떻게 되죠? 1푸 탄탄분의 탄마탄이잖아요.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인데 그게 바로 m과 m 프라임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탄마탄에서 m 빼기 m 프라임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근데 이 값이 음수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각은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실제 세타는. 그러니까 여기서 구한 탄젠트 세타는 실제 세타가 아니라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말해서 파이를 버리게 되면 부호가 바뀔 테니까 절대값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이 각의 탄젠트 값은 항상 양수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1 더하기 mm 프라임분의 m 빼기 m 프라임을 절대값 쉬운 거로 세타에 대한 탄젠트 값을 결정해서 세타를 확인해 줄 수 있다고요.